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AFC 본머스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AFC 본머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승 7무 8패의 성적으로 리그 9위 자리에 위치한 중위권 팀으로서 현재 13위까지 떨어져 있는 토트넘보다는 무려 승점 10점이나 앞설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AFC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토트넘 하스퍼의 홈 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토트넘에게는 힘든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토트넘 하스퍼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AFC 본머스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3패를 당할 정도로 최근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가 선제 득점만 터뜨린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대팀이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경우 최근 폼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조커로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찬 로메로, 케빈 단조,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비수마, 브레논 존슨, 도미닉 솔랑키, 윌슨 오도베르 선수까지 최근 토트넘 하스퍼는 유로파리그 일정을 포함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정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를 상대로 한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면서 주전 선수 일부가 벤치로 내려갔고, 팀의 주장단인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동시에 벤치로 빠지면서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유로파리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발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는 AFC 본머스는 주전급 라인업을 그대로 가동시키면서 오늘 토트넘 하스퍼와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AFC 본머스를 상대로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전력이나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토트넘 하스퍼가 그래도 앞서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은 토트넘 하스퍼가 가져가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4대 36이라는 큰 차이로 벌어질 만큼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전체적인 주도권은 잡고 가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토트넘 하스퍼가 볼 점유율 면에서 우세를 잡은 것에 비해 실질적인 찬스 면에서는 AFC 본머스가 더 많은 찬스를 잡을 정도로 토트넘 하스퍼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해오는 AFC 본머스의 압박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고, 토트넘 수비진에서 수많은 패스미스와 실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내주지 않아도 될 찬스를 내주는 불안정한 경기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시작 단 10초 만에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를 저지르면서 단독 찬스를 내줬고, 이바니우슨 선수의 슈팅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겨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4분에도 이브 비수마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백패스 미스를 저지르면서 저스틴 클라이베르트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내줬고, 이것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또다시 막아내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사실상 비카리오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시작부터 대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정말 불안한 빌드업 능력을 보였고,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는 위험 지역에서 저스틴 클라베르트 선수의 드리블에 뚫려서 프리킥 찬스를 내주는 등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한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는 경기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는 전반전 12분에도 위험 지역에서 패스 미스를 저지르면서 내주지 않아도 될 찬스를 내줬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1차적인 빌드업부터 정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풀어내기가 힘든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18분에도 이바니우승 선수의 정갈킥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내는 등 처참한 경기력이 계속되었는데, 결국 계속해서 AFC 본머스에게 영혼까지 털린 토트넘은 41분 밀로스 케르케즈 선수의 환상적인 크로스를 이어받은 마커 스테버니어 선수가 환상적인 다이렉트 마무리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AFC 본머스와 이번 경기를 정말 치욕적인 경기력을 보인 끝에 리드까지 내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수비진은 실점을 내주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전반전 막판 계속해서 실책을 저지르던 이브 비수마 선수는 기본적인 볼터치 미스로 인해 무리한 파울을 범하면서 카드를 받는 등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경기에서의 경기 내용은 정말 프로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실수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생시키는 최악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경기였는데, 전반전 20분 토트넘 하스퍼는 간만에 역습 찬스를 잡았지만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와 페드로 포로 선수가 사인이 맞지 않아 패스미스로 찬스를 무산시켰고, 22분에는 페드로 포로 선수의 크로스를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받아서 유슈팅을 기록했지만 너무나도 임팩트가 없었으며, 37분에는 윌슨 오도베르 선수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크로스를 날리는 등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수비, 미드필드, 공격까지 사실상 모든 면에서 최악의 폼을 보이면서 0대1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던
전반전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측면 돌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윌슨 오도베르, 브라논 존슨 선수의 경우 상대 수비와의 경험에서 아예 상대가 안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보였고, 확실히 윌슨 오도베르나 브라논 존슨 같은 선수들은 볼을 소유하면서 만드는 플레이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볼을 잡고 연계 플레이나 흔드는 플레이에 능한 대한 크루셉스키나 손흥민 선수와는 온도벌에 있어서 클래스 차이는 사실 좀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인 안배를 하려고 했던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초중반부터 몸을 풀면서 후반전 투입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확실히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선수가 아예 없었던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이나 대한 크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너무나도 절실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는 거의 멘탈이 나간 듯한 표정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의 표정만 봐도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와 루카스 베리발 선수를 투입시켰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45분간 출전 연계를 받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볼을 가지고 상대 수비를 직접 상대하면서 휘젓는 플레이를 했는데, 확실히 윌슨 오도베르, 브라논 존슨 선수는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전혀 우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흔드는 플레이는 효과가 있었고, 53분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안쪽으로 치는 드리블 후 빠른 타이밍에 가만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번 슈팅 장면은 사실상 토트넘 하스퍼가 만들어낸 찬스들 중 가장 위협적인 찬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BBC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 장면에 대해 손흥민이 스퍼스의 동점골을 거의 만들어냈지만 그의 슈팅은 본머스 선수를 맞고 골대 바로 옆으로 빗나갔다. 토트넘은 후반전을 훨씬 더 강렬하게 시작했다.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에 로켓을 터뜨렸을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후반전 달라진 경기력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63분에도 메디슨 선수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통해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사르 선수의 슈팅이 빗나고 말았고, 루카스 베리발 선수에게 패스를 내준 것이 골대를 맞는 등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찬스를 계속 만들었지만 번번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65분 저스틴 클라이베르트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이반 이우송 선수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0대2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67분 슈터링을 시도한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일단 1대2의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놀랍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81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PK를 얻어내면서 중요한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이것을 케파 골키퍼를 완전히 농락시키는 파네카 킥으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정말 미쳐버린 후반전 맹활약과 함께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고 2대2 무승부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팀을 구해내는 미친 활약이었는데, 역시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인 안배를 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서는 확실하게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